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어제 속보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반응을 보고 좀 해명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축약을 하면 첫 번째로 정치에 대한 불평, 불만, 비난이다.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으로 폭등을 선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려면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사 몇 개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명 다했다. 전세, 제도, 대수술 예고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장관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돈을 받아서 써버리고 만기에 다가오면 다음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이 행태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어른들이 셀 수 없는 어른들이 했던 그 행태가 불량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전세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앞으로 크게 일어날 거란 뜻이에요. 뒤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이걸로 누군가가 인기를 쫙 끌어들였죠. 댓글에 대통령감이다, 최고다, 영웅이다, 정의의 사도다, 이게 맞다, 일 잘하고 있다.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결 안 되죠.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 이 특별법에 얼마나 해당이 될까요? 한 많으면 20% 들어갈걸요? 원래 그래요. 주택시장 냉온탕 반복하나 정권말 주택 부족 가능성 이건 원희룡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금 집 못 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경 안 쓰죠. 시장 참여자,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부터 손을 댈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손 안 대요. 왜? 알 바 아니거든요. 2, 3년 후라니까요. 지금 당장 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작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과연 터치할까? 이거 하려면 지금 어떤 건설사들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자,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개월 연속 상승, 강남 4구는 2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지금 많은 좀 이렇게 좀 큰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시장이 이제 하락을 멈췄다,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바닥 다졌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건 지겨우실 것 같아요. 11월 달 바닥 다진 걸 실제로 인간적으로 확인 가능했던 건 12월 달이고요. 그래도 1월 달엔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뭐 다들 관심이 없고 하락한다는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시장 그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하락하고 있는 것도 남아있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시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2배로 올려달라. 깜깜이 인상의 월세족 한숨. 월세 올라가고 있고 월세가 안 올라가면 관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욕하고 있죠. 집주인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죽어나가는데 세금 내느니라고. 그리고 요게 남아있죠. 전세 사기 폭탄 아직 다 안 터졌다. 올가을 위험 최고죠. 요겁니다. 요거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챙기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비난할 마음도 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지금 시장이 폭등할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 아직 안 좋아요. 그리고 하락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요. 그거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임대차 3법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프리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배우 이경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성질 까먹었지 이러거든요.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임대차 3법의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까먹었는데요. 임대차 3법 장난 아니었어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매매가랑 전세가가 다 올라갔어요. 저 그것도 처음 봐요. 그냥 대폭등이었어요. 그게 임대차 3법의 이펙트고 지금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중에 하나죠. 하락할 땐 더 세게 먹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앞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임대차 3법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근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임대차 3법 같은 거 또 나오면요. 시장 대폭등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임대차 특별보호법 옛날에 임대기간,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넘어가면서. 그때 폭등했어요. 전세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줬고요. 얼마 전에 임대차 3법 폭등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장에 손을 또 대겠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반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아마도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실 건가? 아니면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제 선을 넘은 얘기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입증이 됐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가 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 사례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의견? 임대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할 겁니다. 임대인들의 의견이 들어가도 눌릴 텐데 이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를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큰 판을 흔드는 거예요. 전세 시스템은 한국의 주택시장 역사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전부 다 이거 쓰셨고 전부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게 수명을 다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수명을 다했다? 한국이 수명을 다했다?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전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하겠다가 아니라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 시장을 앞으로 나가올 이 부작용 있죠.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요. 정치적으로. 이거 감당되시겠어요? 그럼 이걸 뭘로 메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심스러우니까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고 강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임, 그 공까지도 넘길 거다. 금융당국이 결정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안한 것이다. 우리는 검토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일단 이거 터지는 거 막으려면 임대인들한테 대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엎었을 때 저는 임대차 3법처럼 우리가 넋 놓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뒤집어 엎으면 그냥 끝나겠어요? 임대차 3법이 여러분 전세 시장의 일부를 손을 댄 거거든요. 임차인의 권리 부분에만 손을 댄 건데 그 지경이 났어요. 근데 전세 제도를 아예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댓글들을 다 읽어봤거든요.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댓글 중에 정리를 해보면 제일 많이 쏠린 현상이 어디냐면은 전세를 없애고 매매가랑 월세로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이론은 뭐냐면 전세를 없애고 매매 월세로만 가면은 선진국처럼 꼭 여기 이 얘기가 들어가요. 선진국처럼 들어가면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못 간답니다. 소액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질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못 올라가고 매매가도 잡히고 월세가도 잡힌다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은 맞는데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 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집값을 올린다고만 생각하시죠. 시장에 참여해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하락을 이끈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돈 없는데 갭 투자하는 애들. 다주택자.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다주택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 억울한 얘기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올라가고 안 팔렸기 때문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내려갈 땐 내려가게 하는데 그렇게 가면 나중에 집값 진짜 안 떨어져요. 하방 지지가 훨씬 탄탄해져요. 그리고 공급이 위축이 돼요. 그리고 월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정부가 나서주겠지 하겠잖아요. 그 선진국 가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틀린 방법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포인트가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변해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아니어도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시장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에 모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이거를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임대차 3법도 여러분 저 주변에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누가? 집 안 사고 있던 분들 중에.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그때 제일 억울해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자고요. 근데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 저 처음 보거든요. 전세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수명을 다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얼마나 오래된 건데 어쨌건 이걸 대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임대차 3법 이펙트가 역대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5법, 임대차 10법 이런 사이즈? 아니 임대차 20법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이걸 제가 무조건 앞으로 올라간다. 이제 내려가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 저 옛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욕하면 뭐 변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마음의 가짐을 하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포지션에 맞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